안녕하세요. 최준용 손해하장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17일입니다. 오늘은 저희 그 사명 그 손해사정 사무소에 이제 직원들이 있는데 같이 회식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웃긴 게 회식을 하고 점심 먹고 헤어졌는데 어 그 이제 경기도 위쪽에 사시는 한 분 빼고 여기 다 근방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다 만난 거야. 예. 이제 가는 길에 병원이 있었는데, 예, 거기가 이제 뭐 수지접합이나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한 병원이에요. 산재 환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다들 이제 집으로 가는 척 한 건지 가는 길인지 다 같이 그 병원에서 모여갖고 환자들 이제 같이 만나서 영업하고 그래서 옥상에서 만났는데 비슷한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구나 우리는 손해하정사들 그리고 또 우리 또 직원들 항상 제가 응원하고 우리 사명 우리 패밀리들 어 화이팅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제 에이스 박 부장이 그 환자분을 만났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우리 단톡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올려서 같이 토론을 하는데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발목이 이제 많이 부러지신 분이에요. 거기 산재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는 최준용 손해상사고요. 그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달 오토바이는요 업무 중에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본인 자차 보험도 되고 산재 보험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사고 내용을 보니까 배달 사고는 업무 중이라 산재 가능하고 교통사고도 산재나 자차 보험 중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재를 하실 수밖에 없더라고. 왜냐면 이분이 이제 배달 사고 하시면서 중앙선을 넘어서 미끄러지면서 상대 차에 이제 박은 거예요. 그죠? 과실이 많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산재는 무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배달 산재 처리 후에 자차 보험 우선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실제 바로 이제 현장에서 보험급여 지급 확인서 콜센터 연락하시면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부러지셨어요. 발목을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배달 사고 중앙선 중침 사고입니다. 그래서 10월 23일 두 달 전에 사고 나신 분이라 아마 요양 기간 끝나고 나면 산재 장애도 받으시고 저희 이제 자차 담보로 해서 또 보상 받으십니다. 그래서 공단에 보험급여 지급 확인서를 콜센터 요청하시면 세부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자, 그 음식 재료를 사러 전남시장 출근하시고 이 전라도 여수분이세요. 예, 그래서 음식 재료를 사시려고 오토바이 타고 커브길에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넘으면서 반대편 SUV 차량에 접촉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지만 그 100% 어, 과실 피해자지만 중앙선을 넘었기 때문에 어, 뭐죠? 피해자 100% 가해자로 이렇게 해야지 이해가 빠르네. 산재를 처리할 수밖에 없죠. 본인이 뭐 상대 SUV가 치지만 중앙선 넘었잖아요. 물론 이제 뭐 다투볼 여지는 있겠죠. 중앙선 넘은 게 뭐 미끄러져서 그런 거니까 좀 봐달라. 근데 그 SUV 차량 입장에서는 멀쩡하게 자기 차선 가고 있는데 뭐 중앙선을 넘든 그게 원인이 어찌됐든 간에 넘어서 오는 거를 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과실이 100% 내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산재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양쪽이 다 이제 거고까지 부러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복사골, 뭐 중조골, 뭐 발등도 부러지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4급으로 끝나실 것 같지는 않고 산재 장애 등급표인데 이제 뭐 기능 장애로 12급, 10급, 8급, 이제 14급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14급은 아니에요. 그래서 14급은 최저 등급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12급 내지 잘하면 10급도 나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 임금이 평균 임금 취업급여 받은 거 보니까 11만 4천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니 1700, 12급은 10급은 3,300입니다. 그래서 장애 진단서 이제 만약 받으실 때 저희가 가서 도와드릴 거고 그리고 의사로부터 이런 기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요게 발목이 110도로 움직입니다. 측정 방법은 이런 식으로 올려보세요, 내려보세요, 뭐 안쪽으로 바깥으로 요 각도들이 배굴, 척굴, 네번, 외번 이걸 다 합치면 얼마다? 110이다. 110에서 12급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 이상 제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각도로 보면 12급은 각도로 여기 다 쓰겠죠. 예. 20도 움직이는데 뭐 15도 움직일 수 있고 40도인데 20도밖에 못 움직이고 요걸 다 합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측정된 값이 실제 측정해 본 값이 다 해보니까 요 사이다. 예를 들어서 뭐 70도 나왔다. 그러면 12급입니다. 예, 10급은 안 돼요. 55도 이하부터 10급이거든요. 그러니까 합산된 게 하나 둘셋넷 요 올려보세요 내려보세요 안쪽으로 바깥으로 요 모든 이제 각도를 합산해 보니 70도가 나왔다. 110도가 기본인데 70도 나왔다. 그러면 12급입니다. 12급이면 얼마다? 예, 제가 계산해 본 바로는 1,700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 10급이다. 만약에 54도가 나왔다. 그러면 55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C급에 해당합니다. C급에 해당되면 3,3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C급이 될지 지금 상태로는 12급은 확보. 예. 당연히 C급도 나오죠. 근데 12급 2분의 1은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예. 근데 C급이 되냐 마냐 이제 요 싸움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분이 요거는 이제 자기 신체 사고 담보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확인해 보니 후유장애 담보 1억 기준으로 가입이 돼 있으시다. 예, 그렇다면 자기 신체 사고는 복잡하죠. 예, 그래서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그리고 또 뚜렷한 장애가 남는 사람, 그리고 장애가 남는 사람, 예, 이렇게 해서 기준이 틀린데 제가 자 이분은 12급이 된다 그랬잖아요. 자, 산재장애 12급이면 2분의 1 이상 제한입니다. 그러면 사기 신체 사고로는 2분의 1의 상실이기 때문에 10급이거든요. 예. 자, 10급이면은 얼마입니까? 1억 기준으로 10급이면 1,800만 원이네요. 예. 1,800만 원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앞서 12급이면 1,700이잖아요. 산재로는 1,700, 자기 신체 사고로는 1억으로 잘 가입돼 놓으셔서 1,800을 수령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제가 말씀드린 모든 거는 산재 장애 그리고 자기 신체 사고 장애는 되게 등급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 장애 요게 약간 기준이긴 하지만 산재는 웬만하면 다 연구장애로 줘요.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 담보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기관이 아닙니다. 삼성화재든 여긴 동부화재인데 동부화재든 개인 기업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기준도 다르고요. 등급 자기 신체 사고 등급이 10급일 때 연구장애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연구장애에도 분쟁이 있어요. 예. 그리고 맥브라이드도 받아야 되고 장애를 산재, 자기 신체 사고 그리고 또 맥브라이드 장애 세 개를 받아야 되는 분이에요, 이분이. 예. 대부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산재니까 산재 장애를 받아야겠다는 건 알고 계셔. 근데 자기 신체 사고 내가 과실이 100%인데 내가 뭘로 청구해서 받지? 그죠? 근데 여러분, 자,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또 있는데,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예, 뭐냐면 산재를 우선 받고 자, 자기 신체 사고 등급으로 해서 장애를 청구를 할 때 보험회사에서는 1,800만 원이긴 하지만 산재에서 1,700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1,800만 원을 공 1,800만 다 줄 수 없고 산재 받은 것만큼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 신체 사고가 대부분 청구를 해봐야 보험회사에서 줄 게 없다. 괜히 헛수고 하셨네요. 라고 하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우선은 자기 신체 사고 받을 수 있고요. 1800. 그래서 요 지금, 산재 부분을 자손에서 공제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이게 약간 이제 분쟁이 있어요. 예, 이제 그 부분을 다음에 제가, 자, 산정합니다.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라? 주셔라.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건, 어, 자기 신체 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 산재 장애 등급에서 받은 금액을 공제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글을 작성해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해야지. 예. 그래서 오늘 너무 길어. 예. 너무 제가 많은 얘기를 했네요. 근데 자기 신체 사고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중복 수령이 가능하냐. 이제 요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난제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다 적어 놔야겠다. 예, 다음에 산재랑 자손이랑 예, 보통은 이제 산재가 먼저 끝나겠죠. 그리고 자기 신체 사고 장애는 6개월 뒤에 하기 때문에요. 산재는 뭐 요양기간이 끝나면 바로 장애가 들어가서 6개월 이전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산재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자손 했을 때 안전적으로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산재 부분을 공제해서 받을 수가 없을까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고 어려운 부분인데 다음에 제가 또 링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뭐 되게 어렵죠, 여러분. 예, 쉬우면은 뭐 개인이 다 하겠죠. 예, 그래서 이거 자기 신체 사고 자차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예, 그래서 요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최준영 손해사정사였고요. 예, 마치기 전에 제 요거를 다 제가 어떻게 할 거냐, 뭐 블로그 들어오신 분도 있겠지만 요렇게 최준영 보상 채널에 올려놓겠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유튜브에 제가 링크 많이 해놨어요. 예, 들어오셔서요. 유튜브 최준영 보상 채널로 들어오시면 자기 신체 관련해서도 그리고 제가 산재 관련해서도 많이 해놨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저는 최준영 손해사정사였습니다.